3년 전 그날 저는 제 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그럼 정말 없는 셈 치고 살아봐라. 순간에 화가 만들어낸 말이었지만 정말로 3년이 지나버렸네요. 민지가 먼저 연락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오늘 세브란스 병원 7층 복도에서 저는 제 딸을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익숙한 실루엣. 설마 싶어서 자세히 보니 정말 민지였습니다. 1988년생, 올해 37세가 된 제 딸. 3년 만에 보는 민지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체중이 한 5kg은 더 빠진 것 같았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거든요. 민지도 저를 봤습니다. 5초간의 정적. 서로 멈춰서서 바라만 봤어요. 민지야. 하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잠깐 망설이더니 못 본 척하고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양심상 그럴 수는 없었나 봅니다. 왜 여기?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에 다정한 엄마가 아니라 마치 지인을 대하는 듯한. 저는 검사 받으러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가슴 통증과 숨 가쁨 때문에 왔어요. 민지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스트레스성인지 정말 심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무슨 검사요? 그냥 정기검진. 거짓말이었어요. 민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응. 이 한마디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예전에는 민지가 제일 먼저 달려와서 엄마, 어디 아파? 하며 걱정해 줬는데 민지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냥 가는 거예요. 3년 만에 만난 친엄마를 그냥 두고. 민지야,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민지가 다시 돌아보며 짜증난 표정으로 뭔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그냥, 잘 지내니?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어요. 네, 잘 지내요.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민지야, 혹시 너도 검사 받으러 온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뭔가 민지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거든요. 민지가 순간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저 급해요.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가버렸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진료실로 향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저와 민지가 이렇게 멀어진 게. 하지만 더 큰 걱정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이번 검사가 단순한 정기검진이 아니었거든요. 2019년 민지가 31세 되던 해. 민지가 준호라는 남자를 데려왔을 때부터였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준호. 첫인상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말투도 건방지고 직업도 불안정한 프리랜서 디자이너. 무엇보다 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민지야, 물 좀 가져와. 민지야, 내 가방 어디 뒀어? 시키기만 하더라고요. 한 번도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민지야,
준호라는 남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을 때 민지는 왜요? 뭐가 문제예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냥 너를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서라고 하자 민지가 엄마가 뭘 알아요? 준호는 저한테 잘해줘요 라고 했어요. 잘해준다고 매번 널 부려먹기만 하는데 엄마는 제가 행복한 게 싫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민지와 자주 다퉜어요. 더 큰 문제는 준호가 민지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민지 친구를 통해 들었거든요. 결국 민지는 준호와 결혼했어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엄마가 반대해도 결혼할 거예요. 라며 고집을 피웠어요. 결혼식 날 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잘 될까? 그리고 제 불안은 현실이 되었어요. 결혼 1년 만에 민지가 멍든 얼굴로 집에 왔어요. 민지야, 얼굴이 왜 그래? 라고 물었을 때 민지는 넘어져서요 라고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준호가 민지에게 손을 댔다는 걸. 민지야, 이혼해라고 했을 때 민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라면서 다시 준호에게 돌아갔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민지는 계속 멍들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했어요. 2024년 결국 이혼했어요. 엄마가 그때 말린 거 정말 고마워요. 이혼 후 민지가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민지는 집으로 오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정리하고 싶어요. 라면서요. 2025년 2월 어느 날 밤 민지가 술을 마시고 집에 왔어요.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라며 소파에 주저앉더라고요. 엄마가 준호를 반대했을 때 정말 저를 위해서였어요? 당연하지. 거짓말이에요. 엄마는 제가 멀어질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민지야, 엄마는 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로는 엄마 자신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꼬인 거예요. 준호도 엄마가 반대하니까 더 반항적으로 변했어요. 민지야, 그게 아니야. 이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민지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민지야, 민지야, 뒤따라갔지만 민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민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박순희 환자분,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진료실로 들어가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민지 생각뿐이었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라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요. 그리고 잠도 잘 안 와요. 라고 대답했어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3년 전부터였어요. 민지와 연락이 끊어진 그날부터.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네. 좀. 가족 관계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인가요? 제 딸이요. 3년째 연락이 끊겼는데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티슈를 건네주시며 힘드셨겠네요. 일단 기본적인 검사를 해보고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검사가 다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문득 민지 어릴 때가 생각났어요. 민지가 태어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1988년 5월 22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가야, 엄마 딸이구나. 처음 안아본 민지는 정말 작고 소중했어요. 남편 영수 씨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순이야,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엄마 닮아서.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셋이서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녁 7시쯤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영수 씨 부인이신가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병원에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결국 3일 후에 남편은 저희를 떠났어요. 민지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엄마,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 후로 저와 민지는 더욱 끈끈해졌어요. 둘이서 모든 걸 함께 했어요. 민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민지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몰라. 엄마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춘기련이 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혹시 안 좋은 건가요? 췌장에 작은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저도.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네, 빠른 시일 내에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초기라서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분께는 말씀드리셨나요? 아직요.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에게 어떻게 말해요? 3년 만에 만났는데 엄마 암이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데 로비에서 민지를 또 봤어요. 이번에는 민지도 저를 봤어요. 잠시 눈이 마주쳤는데 민지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제가 다가갔어요. 민지야 하고 부르자 민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좀 봐줄래? 라고 했을 때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민지야, 혹시 아픈 거야? 민지가 대답을 안 했어요. 무슨 검사 받으러 온 거야? 라고 물었을 때도 그냥 정기검진이요. 라고만 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때 민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지야, 왜 울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엄마.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응, 민지야. 저 암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암이라고. 뭐라고? 유방암 초기래요. 언제부터?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누구한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딸이 혼자서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그 순간 저도 고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지야, 사실 엄마도 뭐요? 엄마도 오늘 암 진단 받았어.
민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췌장암 초기래. 엄마도 무서웠는데. 너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정기검진이라고 거짓말했어. 민지가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도 사실은. 뭐가?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의 수백 개의 미발신 전화가 있었어요. 매일 전화하려고 했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났어요. 민지가 문자함을 열어 보여줬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사랑해요. 써놓고 보내지 못한 문자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생신 선물이에요. 사놓고 전할 용기가 없어서 계속 들고 다녔어요. 저도 모르게 민지를 안아줬어요. 민지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민지야. 엄마가 있어.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엄마가 있잖아. 민지가 더 크게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모녀가 안고 우는 모습이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민지가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 안 해서요. 라고 했어요. 괜찮아. 엄마가 더 미안해. 엄마는 왜 미안해요? 엄마가 진짜 너를 위한 게 아니었나 봐. 너 말이 맞았어. 엄마가 너를 너무 붙잡으려고 했나 봐. 내가 독립하는 걸 도와주지 못하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우리는 또 안고 울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민지가 물었을 때 저는 수술해야지. 초기라면서. 그럼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옆에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어줄게. 그날부터 저와 민지는 함께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입원 수속을 하고. 엄마, 우리 둘 다 이기자. 그럼, 민지야. 함께 이겨내자. 민지 수술이 먼저였어요. 수술 전날 밤, 민지가 무서워했어요. 엄마, 혹시 수술 잘못되면 어떡해? 그런 일 없어.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잖아. 그래도 무서워요. 엄마도 무섭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지 수술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갈 때까지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제 엄마 수술도 잘 받으시고.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민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다행히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안도했는지.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제 수술 차례였어요. 이번에는 민지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엄마, 저도 잘 견뎠으니까 엄마도 괜찮을 거예요. 고마워, 민지야. 수술 끝나면 엄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제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서로를 간병했어요. 민지가 좋은 날에는 민지가 저를 돌봐주고, 제가 괜찮은 날에는 민지를 돌봐주고, 엄마 힘드시죠?
전혀 안 힘들어 민지랑 함께니까 오히려 힘이 나. 저도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사실 항암 치료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민지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저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가 힘들 때는 민지가 제 곁에서 간호해 줬어요. 엄마, 이거 드세요. 죽도 제대로 못 넘기는데 민지가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엄마가 어릴 때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지.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병해 주시고 미역국 끓여주시고 이제 제가 엄마 돌봐드릴 차례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느 날 밤 제가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민지가 물어왔어요. 엄마, 잠 안 와요? 응, 좀 그렇네. 제가 예전에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등 좀 토닥여 드릴까요? 그래. 민지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어릴 때 무서운 꿈 꾸고 울면 엄마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금세 잠들었는데. 그랬지. 우리 민지가 얼마나 예쁘게 잠들었는지. 그때 엄마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그렇게 말하면서 민지가 자장가까지 불러줬어요. 자장자장 우리 엄마 예쁘게 주무세요. 정말 어릴 때 제가 민지한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그때는 제가 민지를 재워주던 엄마였는데 지금은 민지가 저를 재워주는 딸이 되어 있었어요. 항암 치료 중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민지가 병원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엄마를 만났어요. 언니, 아이는 몇 살이에요? 5살이요. 지금 어린이집에 있는데 엄마가 아프다는 걸 모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왔어요. 엄마, 저희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왜? 서로 있잖아요. 그 언니는 혼자서 아이 걱정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게.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런 민지를 보면서 정말 대견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즈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정말 잘 이겨내셨네요. 가족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특히 어머님과 딸분이 서로를 돌보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은 한 명이 아프면 다른 가족들이 힘들어 하는데 두 분은 오히려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함께 아프고 함께 이겨내면서 저희는 더 강해졌어요. 퇴원 후에는 민지가 제 집으로 왔어요. 엄마 집에서 좀 더 쉬면서 회복할게요 라면서요. 3년 만에 민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민지가 엄마가 해주시는 미역국 라고 했어요. 민지가 어릴 때 아플 때마다 해줬던 미역국이었어요. 미역국을 끓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화가 이어진다는 게 좋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엄마, 아침 뭐 드실래요? 라며 민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를 챙겨주었어요. 민지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다정해졌고 저를 많이 배려해줬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같이 산책할까요?
동네 공원을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아팠을 때 엄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민지가 물었을 때 저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어디 가겠어? 라고 했어요. 산책을 하면서 민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해 줬어요. 엄마, 저 정말 외로웠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도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친구들한테는 괜찮은 척 했고, 왜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 자존심 때문이었나 봐요.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보야. 엄마는 민지가 연락해 주기만 기다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달 후, 민지가 엄마, 이제 회사 복직해야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럼 너 혼자 살아야 하는 거야? 아니요, 엄마랑 계속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 네. 엄마가 싫지 않으시면.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해서 민지와 다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어요. 실제로 많이 달라졌어요. 민지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게 저에게도 기쁨이었어요. 저도 민지한테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민지야, 엄마가 요즘 경로당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인지라고 하면 민지가 에이, 뭘 그런 걸. 라며 웃었어요. 그런 대화들이 일상이 되었어요. 주말에는 함께 시장도 가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으면서 영화를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갔어요. 8개월이 지났을 때 민지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요. 처음에는 또 걱정이 되었어요. 예전에 준호 같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대했어요.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아팠을 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럼 언제 만나볼까? 반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지가 좋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상우라는 남자를 만나보니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지가 어머님 이야기 많이 해요. 정말 자상하시다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상우 씨는 정말 민지를 아끼는 게 보였어요. 민지를 바라보는 상우 씨의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 사람은 민지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 민지가 상우와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지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상우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번에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도 함께 했어요. 웨딩드레스 가게에 함께 가서 드레스를 고르는 것도 즐거웠어요. 이거 어때요, 엄마? 예뻐. 우리 민지가 진짜 공주 같다. 결혼식 날, 민지가 정말 예뻤어요. 결혼식에서 신부 아버지가 신부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순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제가 읽기로 했어요. 우리 민지에게.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딸 민지야. 너를 키우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어.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기뻐.
앞으로도 항상 내 편에서 응원할게. 행복하게 살아라, 내 딸아.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민지도 울었어요. 하객들도 많이 울었어요. 식장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어요. 결혼 후에도 민지는 자주 찾아와 주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상우 씨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손주까지 생겼어요. 건우라는 이름의 건강한 아들. 출산할 때도 병원에서 기다렸어요. 건강한 아들입니다. 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정말 기뻤어요. 병원에서 처음 손주를 안았을 때 정말 감동이었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 민지가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지금 손주가 돌이 지났어요. 할머니, 손주가 제게 달려올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건우가 처음 걸음마를 할 때도 저희 집에서였어요. 엄마, 건우가 걸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건우가 소파에서 일어나서 제게로 걸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면서 제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동이었어요. 민지가 처음 걸음마 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민지야, 너도 저럴 때 있었어. 정말 똑같아. 정말요. 저도 엄마한테 이렇게 걸어갔어요? 응, 그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기분이 딱 그래. 건우 돌잔치 때는 정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상우 씨 부모님도 오시고 민지 친구들도 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민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상우 씨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저희 민지가 좋은 사위, 좋은 손자까지 안겨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때 민지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계셔 주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인데? 상우 씨 어머님이 물어보셨어요. 암 수술 받을 때요. 저와 어머니가 동시에 암 진단을 받았는데 서로를 돌보면서 이겨냈어요. 어머, 그런 일이. 네, 그때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건우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더 재미있었어요. 할머니, 응아. 건우가 변기에 앉아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은 건우가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갔어요. 민지와 상우 씨가 너무 당황해 하더라고요. 엄마, 어떡해요? 열이 너무 높아요. 괜찮아. 아이들은 원래 갑자기 열 나는 거야. 엄마 경험 믿어. 정말요? 너도 어릴 때 이랬어. 그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지만 금세 나았잖아. 실제로 건우는 하루 만에 열이 떨어졌어요. 엄마, 역시 경험이 최고네요. 그럼 엄마가 너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민지가 저를 더 인정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요즘에는 민지가 육아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물어봐요. 엄마, 건우가 요즘 밤에 자꾸 깨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엄마가 비법 알려줄게. 뭐예요? 발가락을 살짝 마사지해 주면서 자장가를 불러줘. 너한테도 그렇게 해줬거든. 정말요? 한번 해봐. 실제로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요. 엄마, 대박. 정말 잠들어요. 그럼 엄마 비법인데. 엄마는 정말 육아의 달인이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상우 씨도 정말 좋은 아빠예요. 어머님, 저도 건우 돌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우리 상우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구나. 네, 민지가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상우 씨에게도 육아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기저귀 갈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요? 응. 그리고 목욕시킬 때는 물 온도를 꼭 확인하고. 상우 씨가 정말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건우를 재우고 나서 민지, 상우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상우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저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는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민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지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제가 상우 씨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엄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건우도 할머니를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 어머님이 얼마나 아이들을 잘 돌보시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민지도 정말 좋은 엄마가 되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명절 때는 우리 집에서 모여서 함께 보내요. 상우 씨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항상 도와주거든요. 어제도 민지가 엄마 정말 감사해요.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려 주셔서 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야. 아니에요. 사실 저도 매일 엄마 생각했어요. 그 휴대폰에 있던 미발신 전화들. 정말 매일 밤마다 엄마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그랬구나. 문자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요부터 시작해서.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까지. 민지야. 그리고 그 선물. 엄마 생신 때마다 사놓고 전하지 못해서 방에 쌓여 있었어요. 올해만 벌써 3번째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못했던 그 시간들. 그때 민지가 더 말했어요. 엄마, 사실 제가 암 진단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엄마였어요. 정말. 네. 이제 정말 엄마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동안 연락 안 한 게 너무 후회되고. 그래서 그날 병원에서 울고 있었구나. 맞아요.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다니는 병원까지 찾아왔는데 정말 엄마를 만나니까 꿈인 줄 알았어요. 엄마도 그랬어. 민지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 그런데 엄마도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운명인 것 같았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 이제 확신해요. 아무리 멀어져도 가족은 가족이라는 걸.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사랑은 정말 강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3년 동안 연락 안 했어도 엄마 보는 순간 모든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깨달았어요. 정말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요즘 건우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왜 울어? 제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때마다 건우가 물어봐요. 할머니는 행복해서 우는 거야. 행복하면 웃는 거 아니야? 어른들은 가끔 너무 행복하면 눈물이 나.
그럼 나도 어른 되면 행복하면 울어. 건우는 할머니처럼 행복한 어른이 되면 될 거야.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삶이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지난주에는 민지가 갑자기 제게 편지를 줬어요. 엄마,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 네,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을 써봤어요.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사랑하는 엄마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 건우를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저에게 아빠와 엄마 역할을 동시에 해주셨어요. 아픈 날에는 간병을 해주시고 학교 운동회 때는 아빠 역할까지 해주셨죠. 제가 사춘기 때 엄마께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죄송해요. 결혼 문제로 갈등했을 때도 사실은 엄마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께 엄마가 옳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암 진단 받았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그때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엄마였어요. 병원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같이 아프면 덜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엄마와 함께 치료받으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서로를 돌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이제 저도 엄마가 되어서 알겠어요.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무조건적인지. 엄마, 그동안 못된 딸이어서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하고 돌봐드릴게요. 엄마의 딸 민지가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민지야, 엄마도 답장 편지 써주세요. 그럴까? 그래서 저도 민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 사랑하는 딸 민지에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에게는 너만이 전부였어. 아빠 없이 힘들었지만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내가 사춘기 때 엄마에게 했던 말들 상처받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민지가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나 하며 대견했어. 준호와의 결혼을 반대했던 건 정말 너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내 말이 맞았어. 엄마도 외로워서 너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 3년 동안 연락이 끊어졌을 때 매일 너를 걱정했어. 잘 지내고 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 병원에서 너를 만났을 때 정말 꿈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았을 때 엄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함께 치료받으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 감사했어. 어쩌면 그 아픈 시간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었을지도 몰라. 이제 내가 좋은 남편, 예쁜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정말 만족해. 민지야,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바로 너야. 내가 엄마의 딸이라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야. 사랑한다, 내 딸아. 엄마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나니 정말 모든 게 완벽해진 것 같았어요. 넌 내 딸인데 어떻게 포기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민지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 힘든 시간들도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둘 다 아픈 상황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민지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오후에 건우 데리고 놀러 갈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감사해요, 엄마.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전화를 끊으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다시 화해할 수 있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끊어질 수 없는 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서운해도 결국에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큰 사건이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은 결국 승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화목해서. 가끔 힘들었던 시간들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이 된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민지한테 말해주고 싶어요. 민지야, 사랑한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어머니들, 아버지들께도 말해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연락해 보세요. 혹시 아세요? 당신의 자녀도 지금 이 순간 휴대폰을 들고 당신께 전화하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끊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의 자녀도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 문자를 쓰고 있다가 지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의 자녀도 생일 선물을 사놓고 전할 용기가 없어서 방 한 구석에 쌓아두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멀어져도 사랑으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아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세요. 우리처럼.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결국 통하니까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서,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확신해요. 가족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민지와 저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희 이야기를 들은 경로당 친구들이 많이 감동받았어요. 순이야, 너 정말 잘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게. 나도 우리 아들이랑 연락이 끊어진 지 2년이 됐는데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봐야겠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경로당 김순자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셨대요. 5년 만에 화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이야, 너 덕분이야. 내 이야기 듣고 용기 냈어. 다행이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응, 이제 손자들도 보러 온다고 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민지도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저희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우리 엄마한테 더 잘해야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반응들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3대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어제도 건우가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다 같이 있으니까 좋아. 건우도 행복하구나. 응, 할머니 집이 제일 좋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해요. 가끔 상우 씨가 말해요. 어머님, 저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건 어머님이 민지를 너무 잘 키우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민지를 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요. 그래서 저도 민지를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배우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감사해요. 민지도 요즘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럼 엄마도 행복해. 건우가 자라서 혹시 저와 갈등이 생겨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릴 거예요. 그래, 그게 부모야. 그리고 건우에게도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줄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삶이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가족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 중에 연락이 끊어진 가족이 있다면 정말 용기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도 휴대폰을 들고 여러분께 전화하려다가 용기가 없어서 끊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도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라고 문자를 쓰고 있다가 지우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도 생일 선물을 사놓고 전할 용기가 없어서 방 한 구석에 쌓아두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먼저 용기를 내보세요.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일지도 모르니까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어려우면 보고 싶다고 말해보세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우면 안녕이라고라도 말해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그 한마디가, 그 한 통의 전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희처럼 같은 병원에서 우연히 만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결국 통하니까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때로는 표현이 서툴러서,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 깊은 곳에 있는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저는 확신해요. 가족의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저녁에도 민지가 건우를 데리고 올 거예요. 엄마, 오늘도 갈게요. 그래, 엄마가 건우 좋아하는 계란찜 만들어 놓을게. 감사해요, 엄마. 뭘 감사해. 당연한 거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3년 동안 이런 대화를 못했다는 게 지금은 꿈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되찾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용기를 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그 한 통의 전화가 기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삶의 이야기가 꽃피는 곳, 지금까지 슬기로운 시니어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속 이야기도 또 하나의 감동이 되어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